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중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재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방산업체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현대항공전력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습니다. 한때 기술 이전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미국의 장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평가돼 의미가 더욱 큽니다. 보안을 위해 검은 천으로 가린 안테나, 뒤편에는 신호를 처리하는 송수신 장치도 붙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CJ-1호기가 나오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과 달리 독립적인 모듈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때문에 탐색 범위가 넓고 속도 역시 빠른 데다 정확도까지 높습니다. 이번 국산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1,200개가 박힌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에 보란듯이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AESA 레이더 강국, 이스라엘도 크게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평가에서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 덕분이라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KF-X 사업 순항에 주변국들도 자극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본은 2035년까지 F-2 후속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역시 동아시아 공군력 판도 추이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을 담당하는 장비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돼 왔다. 착수 4년 만에 개발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레이더는 무선 탐지와 거리 측정의 약으로 전자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 감시 장치이다. 전파를 별다른 장치 없이 발사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초기 기계식 레이더들은 오목거울형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회전시키며 360도 전체를 감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오래된 군사 관련 영화에서 레이더 감시 화면이 원을 그리듯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대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많이 쓰인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 송수신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배열한 후 각각의 모듈이 송수신하는 전파의 위상을 개별 제어한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전파를 송신해 전자식으로 빔을 조향한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감시하고자 하는 곳에 전파를 방사하기 위해 하나하나 레이더의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반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만을 변경해도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360도 방향을 훑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훑기 때문에 한 바퀴를 회전할 때 표적을 놓치는 경우를 막아준다. 또 전파의 송신부와 수신부도 따로 구성돼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가볍다는 장점도 있다. 가볍지만 정보 처리 속도도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다. 여러 개의 공중과 지상 목표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위상 배열 레이더에는 크게 수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번에 방사청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있다. 이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전파의 발사 가능 여부다. PESA는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할 수 있다.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하게 되면 방사 위치를 역으로 추적해 위치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AESA 레이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한 단계 뛰어난 위상 배열 레이더다. 임의 주파수를 끊거나 섞어 전파를 방사할 수 있어 위치를 감추는 데 적격이다.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PESA 레이더와 비교해 기계식 고동부도 적어 고장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된 AESA 레이더 탐지거리와 관련해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다. 수의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탐지 거리는 최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모두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 F-22A 랩터와 E-737 등의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과 이스라엘, 프랑스가 개발한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장비 등에도 AESA 레이더를 사용 중이다. 첨단 레이더,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KEFX 영향 미칠까?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KE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두고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KF-X의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더 큰 리스크를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KF-X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 해결 과제 여전.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장착할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카이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KF-X CJ1호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미국이 2015년 우리 측의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하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진 입증 시제는 송수신 처리 장치와 결합해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KF-X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를 개발했다. 이날 공개된 탑재 시제는 안테나가 살짝 경사진 형태다. 이는 KF-X의 스텔스 기능과 관련이 있다. 레이더가 있는 기수 부분은 적전투기 레이더 전자파가 많이 반사되는 곳 중 하나다.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줄이려면 기수를 최대한 경사지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도 수직이 아닌 경사진 형태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탑재 시제 안테나가 경사진 형태로 설치되면서 레이더 출력 등이 기존의 군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탑재 시제 레이더 안테나는 입증 시제보다 크기가 다소 커졌고 안테나 내부 송수신 장치 개수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출력과 탐지거리 등을 종합해보면 탑재 시제는 입증 시제보다 15%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현대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릴 만큼 모든 작전을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수행한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이나 폭탄이 발사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통제한다. F-35는 18만 2천 라인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전체 기능의 90%를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가 KF-X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ADD는 다른 레이더 개발 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 종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의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여전하다.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우려 솔솔. 공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이와 유사한 무기를 국내 개발해 KF-X에 장착하는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 X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정의 핵심은 비행체와 탄두다. 지하 수엠을 관통해 벙커를 파괴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관통력과 충격을 이겨내는 내구성, 작은 크기에도 강한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 수백 킬로미터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도 필수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다.